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제 우리 말씀드렸던 수출 운송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수출품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수출상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선박을 수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선박이 수배가 됐으면 선박을 예약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수출상이 선박을 어, 예약을 해야 되는, 운송 계약을 해야 되는 인커텀즈 조건을 사용을 했다. 다시 말하면 인커텀즈 조건이 C 조건이거나 D 조건이었다라고 하면 선박을 수출상이 예약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건 아시겠죠? 그쵸? 이건 좀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C 조건. 그쵸? CFR이나 CIF나 CPT나 CIP. D 조건. DAT나 DPU나 DDP나 라는 것들은 예, 셀러가 운송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 조건이나 F 조건일 때는 이건 바이어가 예약을 한다고 그랬죠. 기억이 안 나시고 헷갈리시는 분들은 인커텀즈 강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이제 선박 이야기 끝나고 선정한 날짜가 되어 오면 선정 날짜는 어디에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뭐 어디에다가 뭐 확인하는 게 아니고 계약서 보시면 되는 거죠. 계약서에. 그 다음에 이제 선적한 다음에는요, 선화증권을 받아야 되겠죠. 누구한테요?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포워더한테 선화증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선화증권 받았으니까 선적도 끝났고 선화증권 받았다? 그럼 바이한테 선적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적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통지해주고 그 다음에 사본을 하나 보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회를 보내준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원본 세부를 보내주면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비회를 보낼 때 누구한테 줄 것이냐? 바이한테 직접 여러분들이 보내줄 것이냐? 여러분들이 은행에 갖다 줄 것이냐? 그럼 은행이 대신 전달해 주는 거냐? 이거는 결제 방식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정리해드리면 운송 절차는 선박을 수배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적절한 선박이 수배가 됐으면 선박을 예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적하고 그 다음에 선화증권 받아서 그 다음에 선적 통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선화증권을 보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바이한테 보내주면 된다. 자, 그럼 선박 수배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선박 수배할 때 가장 쉬운 거는요. 예, 그냥 포더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포더한테 전화하시면은 오전쯤 전화하면 오후 일찍이 이메일로 딱 들어와요. 이메일로 뭐 선박명 그 다음에 출항 예정일 도착 예정일 해가지고 이렇게 항차수 그 다음에 쭉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일 편하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인터넷이 익숙하시다. 그러면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보시면요. 선박 그 수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운임까지도 견적을 해주는 그러한 사이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본인이 아주 익숙하다 하시는 분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돼요. 뭐 해상운송 사이트라든지 해상운임 사이트, 해상운임 견적 사이트, 비교 견적 사이트 이런 식으로 막 입력하다 보면 많은 사이트들 관련되는 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첼로라는 거 보여드렸죠? 삼성 첼로, 삼성 SDS 첼로라는 거 거기 들어가서 찾으셔도 되고. 음. 그래서 나 인터넷 끔찍해. 인터넷 검색하는 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그냥 쉽게 하세요. 포워드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박 예약하시는 거는요. 포워드한테 예약해줘. 포워드가 이렇게 선박 수배가지고 보내왔을 때, 오케이, 알았어, 예약해줘.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 뭐 특별히 옛날 같은 경우에는
SR이라는 shipping request라는 걸 보내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전화로 얘기하시면 돼요. 오케이, 좋아. 아니면 운송 사이트 검색했던 그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적. 그래서 만약에 FCL이다 그러면은요. 예, 약속 날짜에 예, 컨테이너를 여러분들 공장에 딱 도착을 시켜줘요. 이걸 컨테이너 door 한다고 그래요. door, D-O-O-R, door. 문 앞까지 갖다 준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LCL 화물이다 그러면 예, 그쵸? 소량 화물이다. LCL 화물이 소량 화물이잖아요. 한 컨테이너가 꽉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화물이다. 그럼 그때는 일반 트럭이 오고 트럭으로 운송을 해서 부둣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CFS라는 데서 컨테이너 작업이 이루어지고 선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이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건 포도가 알아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트럭이 오건 컨테이너가 오건 물건만 실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화증권을 받으셔야 되겠죠. 선화증권을 수령하셔야 되겠다. 예. 근데 수령할 때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거 체크 비엘을 먼저 발행을 받아본다. 체크 비엘이라는 게 뭐예요? 예. 이 선화증권을 발행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보내주거든요. 왜냐하면 선화증권에 뭐 수출상, 그 다음에 수입상, 뭐 이런 것들이 쭉 다 기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더는 여러분들한테 인보이스하고 패킹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자기네 BL 양식에 입력을 한다고요. 근데 이때 입력했을 때 본인들은 잘한다고 하겠죠. 선의의 주의의 의무를 가지고. 근데 그러나 잘못 입력돼서 오타나 탈자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오자나 탈자가 있으면. 그래서 그걸 확인해 달라고 BL 양식에다 입력한 거를 프린트해가지고 보내온다고요. 이거 우리 통상 이거를 체크 BL이라고 그래요. 체크 BL. 예, 확인하기 위한 BL이다. 체크 BL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거 체크 BL 별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오케이 오타지 없어. 그리고 전화로 연락해주면 바로 오리지널 BL을 발행해준다. 몇 부를? 세 부를 발행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화증권까지 받았어요. 그럼 바로 선적 통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적 통지하는 거를 shipping notice 혹은 shipping details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꼭 보내야 되는 건 아닌데 보내는 게 맞아요. 맞아요. 제가 여기다 뭐 필수 통지 내용 그랬는데 이건 중요한 거다 그런 뜻이지 뭐 법적으로 꼭 보내야 된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부수 통지나 이런 것도 없고요. 예, 그냥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어저께 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에, 선사명 이런 것들은 뭐 선박명 이건 보내주시는 게 좋죠. 선박명, 선사명, 출항일 그 다음에 출항 예정일, 선적항, 상품 및 수량, 선화증권 번호, 그 다음에 예상 도착 예정일, 그 다음에 LC 번호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중요하다는 거 그냥 하나하나 기재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BL 넘버는 꼭 보내야 되겠죠? 그죠? 선사명 뭐 이거 다 써주시면 좋겠네요. 한글로요? 영어로 써보내셔야죠. 상대방이 교포라고요? 수입상이? 한국말로 보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선화증권 사본도 하나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L을 송부해 준다는 거예요. 원본 세부를. 예. 근데 이제 근접한 거리에 있는 나라로 수출한다 그랬을 때는 BL을 서렌더 시켜서 사본만 하나 보내주시면 돼요. 서렌더 시킨 BL을 우리가 서렌더 BL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렌더 BL이다 그러면 원본 없이 사본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서렌더 BL 얘기는 나중에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제 이 운송 가이가 지내면서 그래서 그럼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느냐? TT 방식이라면 여러분들이 직접 원본을 보내실 때는 DHL이나 EMS나 FedEx를 직접 보내셔야 돼요. TT 방식일 때는. 왜냐하면 TT 방식이라는 거는 물건을 보내고 돈을 받는 걸 둘이서 직접 하도록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돈도 직접 받았잖아요. 바이한테. 그러니까 서로도 직접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BL만 보내면 돼요? 안 되죠.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같이 세부씩, 원본 세부씩 보내주시는 게 좋겠다. 근데 그러나 뭐 홍콩이나 상하이나 일본이나 이런 가까운 지역으로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원본 보내봐야 한 3, 4일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선박은 그 다음날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에,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을 못하고 참고로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신속 통관을 위해서 BL을 서렌더를 시켜준다는 거죠. BL 상에다가 서렌더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원본 없이 사본만 가지고 통관할 수 있다. 그러니까 BL을 서렌더 시키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포드한테 이번 건은 서렌더 시켜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서렌더 시켜주세요. 그러면 포워더가 알아요. 알지. 포워더가 이제 어디로 나가는 걸 아니까 아 홍콩이네. 당연히 서렌더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오케이. 예. 그 서렌더 시키고 안 시키고는 그건 셀러 마음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서렌더 시킬 때 그 단점이란 건 뭐냐면 사본 갖고 찾아갈 수 있으니까 어떨 때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상관없어요. 돈 미리 받았으면. 아니 뭐 후불이라도 어차피 후불 인정하기로 했으니까. TT 방식일 때는 서렌더 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원본으로 보내는 것보다 원본 보내면 DHL 비용 들잖아요. 근데 서렌더 시켜버리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면 그걸로 물건 찾아가니까 서류 보내는 데 따른 돈도 안 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추신 방식이나 LC 방식일 때는 그때는 선적서를 은행으로 갖다 줘야 되잖아요. 원본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은행으로 갖다 주시면 돼요. 그래서 LC 방식이면 은행에 갖다 주고 기다렸다가 돈 받아오면 되고 추신 방식이면 은행에 갖다 주고 그냥 그날은 돌아오면 정해진 기일이 되면 이 기일이 되면 입금이 되거나 아니면 야 부도났다 서류 다시 받아가라 연락이 온다는 거죠. 이거는 다 언제 말씀드렸어요? 운송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운송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드렸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해드린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해드렸는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